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게 내가 시간을 20분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단어 시험이랑 같이 잘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서답형은 좀 같이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좀 같이 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답형 1번 바로 보면은, when it comes to, 요거 접속사 아니잖아. 이거 전치사라고 했죠? 어딘가에 관한 한. 그러면은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help out처럼 그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helping out을 써가지고 이게 동명사가 되게끔 해줘야겠지. When it comes to 앞으로 엄청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명사가 전치사 뒤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볼 거냐면은 이어지는 문장인데, 이것도 그때 수업 시간에 강조해서 설명을 했었죠. 너가 해야 하는 것 주어. is 동사 뒤에 오는 거는 주격 보호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격 보호가 겉보기에는 come around and 뒤에 두 번째 주격 보호 동사원형 show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투부정사에 to가 생략된 거라고 했지. 여기도 to가 생략된 거. 그래서 and 뒤에 나와 있는 이 show는 앞에 있는 이 is, 이 동사랑 연결을 하는 게 아니고 요 come around랑 같이 연결하면서 주격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도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것도 내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요 문장을 한번 보자. 여기 뒷부분에 there are로 시작하는 문장인데 여기에서 문장의 주어 there이라고 보면 안 되죠. there이 비동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요게 주어야 to many people. 그리고 그 앞에 있는 are이 동사가 되는 거고 people이 복수니까 비동사 are 썼죠. 그리고 전 세계 out in the world가 이거 부사예요. 그리고 그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는데 이게 앞에 있는 world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많은 사람들인지를 수식을 한단 말이야. 만약에 여기 위치를 that으로 쓰면 괜찮아요. 사람 수식해도 되니까. 아니면은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who를 써가지고 이제 사람을 수식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잊어버렸다거나 혹은 그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식하고 있는 표현 속의 됨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 봐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어법도 같이 볼게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금은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보면은 요 문장을 볼 건데 여기에서 문장의 주어가 what you do, 너가 하는 것. 이게 뭔지를 is 뒤에서 설명을 할 거란 말이에요. indication, 나타내는 건데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나타낸대.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서부터 끝까지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근데
중간에 수식하는 뭐 위치나 대 요런 게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수업 시간에 주격 관계대명사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은 you are 뒤에 와야 하는 주격 보호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격 보호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표현을 하려면은 지금 나와 있는 요렇게 who를 쓰면 안 되지. 왜냐면은 who you are 이렇게 써버리면은 지금 이 문장이 완전해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 우리는 의도적으로 접속사 that을 써가지고 지금 뒤에 주격 보호가 빠져 있다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뭘 볼 거냐면은 이거 우리 중간고사 때도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주어, 동사, 주격보호, 목적 아니죠? 주격보호죠. 이거를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거야. 이게 우리 실제 지문에는 perform 뒤에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했어요. 생략하고 수식을 하는 게 what이 붙었다라는 건 이거 잘못된 거지? 빼거나 that 또는 위치로 바꿔야 되죠. action이라는 명사를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관계대명사가 잘못 쓰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저번 시간에 너네 그 워크북 하는 거 보니까 좀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보여가지고 좀 일부러 문제를 냈는데, 이런 문장에서 주어, 비동사가 혼자서 동사를 만들기도 하지만 진행형이나 수동태로도 문장을 만들잖아. 그럴 때 비동사랑 같이 쓰이는 게 붙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부사 같은 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나도 지금 여기 pursue 자체만 잘못 이제 오류를 만들었잖아. 그러면은 얘가 앞에 비동사랑 같이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능동의 의미인 진행형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걸 연결을 하려면은 문장 전체에서 앞뒤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 은근히 좀 많이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틀리지 않게끔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 진도 나갈게요. 오늘 5질문 할 거거든요. 26번부터 바로 봅시다. 뭐 어떤 사람에 대한 생애를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막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프리츠 츠비키라는 사람의 생애와 그다음에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 어떤 공헌을 했는가를 쭉 설명을 할 건데, 1번 바로 보면은 일단 이 프리츠라는 사람은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라고 해. 앞에서 메모러블이 수식을 해주고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 수식하는 동사가 coin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앞으로 되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coin이라는 동사가 make랑 같은 의미거든. 슈퍼노바라는 단어를 만들었던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베르나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다라고 하고, 그리고 스위스인 아버지와 체코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해. 그러니까 혼혈이라는 말이죠. 근데 아버지 어머니의 국적과 이 아이가 태어난 국적이 또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좀 설명으로 나오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국적과 그다음에 얘가 태어난 국가가 각각 어디인지를 좀 잘 알아봐야 돼요. 이번 문장에 6살에 얘가 보내졌대. 조부모님들에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또 주격 관계 대명사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look after, 돌보다. 그래서 이 프리츠를 돌봅니다. 얼마나? 대부분의 어린 시절 동안 스위스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은 불가리아에서 태어나가지고 6살에 스위스로 가서 스위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대부분의 어린 시절을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3번 문장에 그 스위스에서 프리츠가 Advanced Education 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로 치면은 되게 뭐 고급 과외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제 고학년까지 교육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특히나 수학이나 물리학에 있어서 이제 선진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1925년에 그가 이주를 합니다. 미국으로. 그리고 그의 물리학 공부를 계속합니다. 어디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연구소에서. 그러면서 5번 문장에 그가 다양한 이론들을 발달시켰다라고 하거든요. 이 이론이 뭔지를 뒤에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심오한 영향을 가지고 온 이론이야. 어디에 있어서? 이거 해석 잘 해줘야 되는데 21세기에 우주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지금 이 사람은 1900년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사는 거는 20세기란 말이야. 근데 21세기 초반에 우주에 관한 이해에 영향력을 줬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연구라고 하는 게 연구가 끝나자마자 이게 기여를 한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도 기여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업적을 보면은 after being appointed 이기 때문에 이게 임명이 되고 난 이후라고 봐야겠죠. 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임명이 되었냐면은 교수로서. 어디에서? 앞에서 말한 연구하던 그 곳에, 여기 연구하던 곳의 천문학 교수로서 임명이 되었고, 그 이후에 몇몇 초기에 제트 엔진에 관한 연구를 발달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엔드 뒤에 홀드가 여기서 보유하다라고 해석을 할 건데 5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근데 이 특허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제트기의 추진력, 그러니까 제트기가 앞에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들에 관한 여러 가지 특허를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도 되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특허도 받았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29번 보면은 이거 우리 중간고사 때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이 지문을 봤던 것 같은데, 이 지문은 농업이라고 하는 게 문명을 만들어냈다라는 걸 설명을 하거든요. 문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뭐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보면은 도로, 여러 가지 인프라,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교육, 문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두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회나 조직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농업혁명이 뭘 만들어냈냐면은 정착생활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정착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회의 규모가 커지겠죠? 사람들이 더 많이 살게 된다는 거지, 같은 동네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29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봅시다. 1번 바로 보면은 주어의 헌터 게더러 라이프스타일 한 번에 수렵 채집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게 주어고 이 주어를 뒤에서 appears 붙여가지고 썼는데 콤마 사이에 있는 거는 이 수렵 채집 생활 방식을 수식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지.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뭘로?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수렵 채집하는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본 것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근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appear이라는 동사가 일단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얘가 뒤에 주격보호로 투부정사를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이 주격보호 투부정사를 to have pp로 쓸 겁니다. 요거를 좀 어법적으로 잘 알아놔야 되는데 왜 얘를 썼냐면은 지금 보고 있는 문장에 동사가 현재 시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뒤에 쓰는 투부정사를 그냥 to have 이렇게 써버리잖아. 그러면은 이 투부정사 내용이 현재 일어나는 일을 설명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걸 추천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앞에서 얘기한 이 수렵 채집 생활 방식이 될 건데 어쨌든 요거를 추천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수렵 채집을 하던 당시를 설명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해석을 보면서도 알겠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은 과거 시제로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시제라는 것을 이 투부정사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쓴 게 투부정사지의 완료 시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 개념을 중학교 때도 배우거든요. 배웠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주냐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장은 여기에 현재 시를 썼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는 과거 시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동사가 과거 시제다. 근데 to have pp를 썼다라고 하면은 얘보다 앞선 시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과거 완료가 될 거거든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좀 헷갈릴 것 같으면은 너무 깊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이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수렵 채집 당시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시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완료시를 썼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2번으로 넘어가서 주어가 길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초기 수렵채집 사회로부터 온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가지 유적들을 조사하는 것, 요 이그제미네이션 기준으로 수일치하기 때문에 완료 시제 동사도 has suggested로 들어옵니다. 제안을 해왔어, 대절에. 대절 내용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풍부한 음식을 즐겼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음식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과도한 노력 없이 얻을 수 없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막 사 먹는 것보다는 어려웠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 very few diseases라고 하면은 질병을 거의 겪지 않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의 해석을 잘 해줘야 돼. 질병을 거의 겪지 않았다. 부정의 의미다라는 거 좀 잘 봐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1, 2번을 통해서 수렵채집 사회가 되게 괜찮았다. 좋은 방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3번 문장에 만약에 앞문장에서 말한 이러한 수렵채집 사회의 모습이 사실이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이어질 거냐면은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정착을 하려고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어디에 정착을 하려고 했을까? 당연히 정착한다라는 거는 오래 산다라는 거니까 permanent villages, 영구적인 마을. 그러면서 developed agriculture, 농업을 발달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지. 첫 번째 동사가 settled, 두 번째 동사가 developed,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 왜 이렇게 했어? 수렵채집만 해도 괜찮은데. 그러면서 또 뭘 하려고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가를 분사 구문으로 연결을 해주는데 콤마 뒤에 growing 첫 번째, 그리고 and 뒤에 domesticating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서 했던 행동들이 총 4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네. 첫 번째는 농업을 발달시켜. 농업을 발달시키니까 농작물을 재배하겠지. 누가? 생략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 많은 사람들. 요거 많은 사람들 가리킵니다. 앞문장 주어니까. 그리고 또 뭘 할 거냐면은 동물들을 기르기도 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왜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은,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냐면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논밭을 경작하는 것,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주어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잖아.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이었던 거야. 그래서 and 뒤에 논밭을 경작한다. 미안해. 요거 강조 구문이기 때문에 it 해석 안 할 거고요. 지금 보고 있는 문장을 분사 구문이다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요거 in farming villages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farming village가 아니라 in farming village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표현을 강조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무엇이 농업 마을에서 있었는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that 뒤에 있는 문장 보면은 전염병이 처음 뿌리를 내렸던 것이 옆에 나왔죠. take root가 뿌리를 내리다. 것이 농촌 마을에서였다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전체 구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수렵채집 사회가 이렇게 좋았다라고 하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 정착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농작물 기르고 동물들을 사육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지. 수렵채집만 해도 좋잖아. 거기다가 논밭을 경작하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었어.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전염병이라는 게 처음 뿌리를 낸 게 농촌마을에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부정적인 부분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4번 문장에 이 모습을 whatever를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 즉각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어지는 문장에 정착지에 대한 발달 그리고 농업에 대한 발달은 의심 없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인구 밀도에 있어서 높은 증가로. 그래서 뭐 즉각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이 안 좋은 것들이 보였다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정착을 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됐는가? 이 기간, 정착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이 기간을 신석기 시대로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주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표현이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디에 있어서? 인간의 발전에 있어서, 발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서 콤마 뒤에 오프닝, 방법을 열면서 어디에 있어서? 첫 마을과 도시의 성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마을이나 도시라는 게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게 결과적으로 뭐를 이끌었냐면은 정착된 문명이라는 것을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and의 역할이 앞에 있는 오프닝이라는 분사 구문과 연결을 하면서 얘가 리딩, 한 번 더 분사 구문을 and 앞뒤로 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ing가 연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지문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여기 앞에 있는 내추럴 1번 문장입니다. 요거랑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에 있는 civilizations 문명을 진하게 표시한 이유가 혹시나 이런데 빈칸 두고 빈칸 문제로 나올까봐. 왜냐면은 빈칸 문제가 두 개, 세 개 이렇게 뚫어놓고 마포고에서 출제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 요 각각의 단어가 중요하니 어디에 어떤 단어가 있었는지도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봅시다. 보면은 이건 뭘 말하냐면은 보통 이제 나중에 너네가 돈을 벌게 됐다. 어디 취업을 했다. 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돈을 번 대로 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분산을 하고 대비를 해야겠죠. 미래에 대해서. 근데 뭐가 들어오면 즉각적인 유혹이 들어오면은 뭐 때문에 의지가 약해져가지고 내가 저축해야 하는 혹은 저축해둔 돈을 조기에 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바로 봅시다. 1번 보면은 많은 인간 혹은 인간이 아닌 동물들 얘네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돈을 저축합니다. 여기에서 save가 저축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 뭘 위해서?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그러니까 동물들이 돈을 쓰진 않을 거니까 그들이 먹을 음식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1번의 이 내용을 2번에서 disbehavior로 봤거든요. 이게 드러내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심 2형식이니까 투부정사 주격보어. 그래서 뭘 드러내는 것 같냐면은 즉각적인 보상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번 돈 당장 맛있는 거 먹고 막 좋은데 놀러 갈래, 이런 즉각적인 보상보다는 좀 지연된 보상, 미래를 위한 보상을 더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걸 뒤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행위자가, 그러니까 이 저축을 하는 행위자가 기브업, 포기한다는 거지. 무엇을? 몇 가지의,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포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맥상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를 한다라고 하겠죠. 무엇과 맞바꿔서 미래의 즐거움과 맞바꿔서 in exchange for, 무언가와 교환하여,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할 거냐면은 discounted value, 할인된 가치라고 할 겁니다. 미래에 대한. 그래서 미래 보상에 대한 할인된 가치가 should be 문맥상 greater라고 할 거거든요. 더 크다라고 할 거야. 무엇보다? 할인되지 않은 현재의 가치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래라고 하는 게 너무 멀잖아. 그러니까 내가 당장 쓸 수도 있는 거를 미래로 미루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고 싶은 거를 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discounted value를 이해하기 쉽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요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아 보이는 거. 근데 이게 사실은 더 큰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4번 문장에서 in some cases,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이 저축해야 하는 행위자가 does not wait, 이거 wait가 자동사거든? 얘가 자동사라고 하는 거는 좀 알아두면 좋겠어. 그래서 무언가를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전치사 for를 씁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있던 때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앞에 envision이라는 계획하다라는 동사가 과거분사로 앞에서 수식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된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uses, 두 번째 동사입니다. 사용을 하는 거야. 그들이 저축해둔 것을 prematurely, 이르게. 그러니까 저축을 계획대로 하지 않고 갑자기 써버리는 걸 말하는데 그걸 5번에서 사례로 얘기를 합니다. early in the year, 연초에, 이거 한 번의 연초예요. 직원은 set aside, 따로 둘지도 몰라, 돈을. 뭘 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먼 미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먼 미래긴 하죠. 그러나 크리스마스 선물 대신에 그 돈을 써버린다라는 거지. 어디에? 그 앞에 오는 여름 휴가를 위해서. 그러면 이러한 행동들은 뭐가 될 수 있냐? 의지의 부족을 말하는 예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거는 빈칸으로 출제하기 되게 좋기 때문에 알아둡시다. 그러면서 7번 문장에서 지금 말한 이 상황을 다시 얘기를 해볼 거야. That is, 다시 말하자면 행위자는 판단을 하거나, 이거 판단하다 자동사인데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혹은 결정을 할지도 몰라. 결정하다의 목적으로 들어온 게 투부정사.
그들의 저축한 돈을 쓰기로 결정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지. 특정한 방식으로. 무엇을 위한? 큰 이익을 위한.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서 다르게 행동할지도 모른다라는 거. 어떨 때? 유혹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될 때. 그러면 이 유혹은 뭘 위한 유혹일까? 나중에 쓸 돈, 지금 쓰는 거기 때문에 당장의 기쁨을 위한 유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나타날 때면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요런 거는 빈칸 내기 좋거든요. 유혹 때문에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 그래서 요런 건 좀 내용적으로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지문보다는 내용이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그 다음에 31번 봅시다. 이것도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내용을 좀 어렵게 표현을 해가지고 주제를 먼저 보면은 중단하는 상황 혹은 방해받는 상황, 이게 생산성이나 창의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내가 하고 있던 일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중단이 되거나 방해를 받아. 그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 생산성, 창의성 이런 것들에 부정적이다. 좋지 않다. 1번부터 바로 볼게요. 방해가 만들어내는 비용, 희생이라고 해서 여기 코스트라는 명사가 희생한다, 내가 값을 치른다 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명사일 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방해라는 것이 만들어내는 비용이나 희생이 are well documented 라고 해서 잘 쓰여져 있다, 증거가 많다, 그러니까 기록으로 많이 남겨져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2번 문장 바로 보면은 마틴 루터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이 사람은 슬퍼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 방해의 비용, 그러니까 방해로부터 어떤 비용을 지불하면서 슬퍼했다라고 하는 거지.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그가 쓰고 있었을 때, 사랑스러운 시를. 근데 이 시가 어떤 건지를 또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didn't get written, 쓰여지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뭐 때문에 결국 쓰여지지 않았냐면은 누군가가 knock on the door,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이 수식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게 이 사람에게 이 댐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갑작스러운 사람에 의해서 글을 쓰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슬픈 것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로는 3번 문장 볼게요. 아마도 가장 유명한 문학적인 사례. 1791년에 일어났다라고 해서 해픈 자동사죠. 이거 무조건 알아야 하는 자동사지. 근데 이 3번 문장은 1797년이라는 이 시기를 관계부사 when으로 이렇게 뒤에서 설명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when이 관계부사라는 거 좀 알아둡시다. 그러면은 1797년은 어떤 해였을까? 이 사무엘 테일러,
라는 사람이 글쓰기를 시작했던 거야. 쿠알라 칸이라는 그의 시를 쓰기 시작했을 텐데 이 시가 어디로부터 이제 영감을 받은 거냐면은 꿈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꿈이 어떤 거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 꿈을 중간에서 수식을 해줍니다. 그가 꾸었던 꿈. 그래서 꿈을 기억해서 시를 쓰려고 했는데 그때 누군가가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수식하는 내용이 좀 길거든요. 근데 동사가 2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수식하는 표현 안에서 동사가 어디에서 2번 나왔는가 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누가 방문하게 되었는가? Unexpected guest. 예상치 못한 손님이 방문하게 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그 상황을 1797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4번 문장에 계속 이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데 이 사람에게 by coincidence 이거는 공교롭게도 부사 표현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앞에서 예기치 않은 손님이라고 했잖아. 그거를 untimely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반복을 합니다. 이 방문객은 came at 왔다라는 거지. 특히나 안 좋은 때. 그러니까 너무 타이밍 안 좋았다라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5번 문장에서 이 사람이 본인이 꿈속에서 얻었던 영감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live를 오형식으로 씁니다. 본인의 작품을 당연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쓰지 못했을 거잖아. 그래서 unfinished로 설명을 합니다. 미완성한 채로 내버려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6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while이라는 접속사가 반면에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글을 쓰는 특정 직업의 사람들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작품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라는 걸 설명을 했단 말이야. 6번 문장은 그거를 조금 확장시킬 겁니다. 글 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while을 반면에라고 해석을 할 거야. 뒤에 있는 문장 해석을 해보면은 there이 비동사기 때문에 뒤에 있는 주어 먼저 해석을 할게. 문서로 기록된 많은 경우들이 있는 반면에 무엇에 관한? 아까 2가지 상황에서 얘기를 했지만 손님들이 예기치 못할 때 내가 생각지 못할 때 갑자기 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sudden disruption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방해기는 한데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방해라는 많은 케이스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방해라는 게 어떤 걸까라는 거를 뒤에서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가지는데 커다란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야. 누구에게? 전문가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결과라고 하는 거는 별거 아닌 이 방해가 되게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어디에 있어서?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중요한 역할에 있어서. 그러면 이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의사, 간호사, 관제실 운영하는 사람, 아니면은 뭐 주식하는 사람, 파일럿 같은 여러 가지 직업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요 이어지는 문장의 대의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서 언급했던 갑작스러운 방해입니다. 요거 가리키는 거 잘 이해해줘야 돼요. 문맥상. 이 갑작스러운 방해는 또한 영향을 주는데 이 직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다수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야. 어디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서? 지금 while 접속사 한 번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문장이 3번 나와. 3가지 문장이 나올 거기 때문에
콤마 뒤에 접속사 대신에 분사 구문을 써가지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늦춘다. 당연히 여기에서 생략하고 있는 대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 있었던 요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방해가 속도를 늦추는 것. 무엇의 속도? 업무 생산성의 속도. 그리고 엔드 찍고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ing 분사 구문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레벨을 또 증가시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무엇이 스트레스 레벨을 증가시키냐? 당연히 생략하고 있는 주어도 똑같이 갑작스러운 방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방해가 주는 갑작스러운 케이스들을 문서로 많이 기록해놨대. 이 documented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well documented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서로 많이 기록되어 글이나 여러 가지 문서로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서 문서로 기록이 된 많은 케이스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갑작스러운 방해 때문에 오는 건데 이 방해라고 하는 거는 되게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지. 여러 전문가들에게. 근데 이게 전문가들에게만 큰 영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대다수의 일상에서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영향이라는 게 뭐냐? 업무 생산성을 늦추거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같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32번 한번 봅시다. 32번. 이것도 우리가 비슷한 거 많이 봤을 거거든요. 아니면 앞으로 보게 되거나. 일단 주제를 보면은 뇌의 물리적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이다라고 하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구조입니다. 이게 역동적으로 재구성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뇌 구조가 계속 바뀐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어떨 때 바뀌게 되는가라는 거를 중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 내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지문 앞으로 너네 학년 올라가더라도 모의고사나 계속 이제 지문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되는데 일단 1번부터 바로 봅시다. 보면은 there's 뒤에 많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봐봐. 많은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왠지 많으니까 복수 명사를 써야 될 것 같단 말이야. 앞에 있는 there's가 there is의 줄임말이죠. 근데 이거 학교에서 설명을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요 evidence라는 명사가 불가산 명사야.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인 거예요. 불가산 명사라는 건 뭐야? 항상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그래서 많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하지만 there is를 써가지고 주어 동사 수일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증거라고 하는 게 뭘까? 뒤에서 설명을 할 거거든. demonstrate에 ing를 붙여서 이렇게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보여주는 증거인데 보여주는 내용이 뭔지 대절로 설명을 합니다. focused attention. 내가 주의 집중하는 것이 lead to 이끈다는 거지. 이어지는 거지. 무엇으로? 두뇌의 reshaping 재구성으로. 요거 주제이면서 요런 표현은 빈칸으로 내기 좋거든요. 요런 자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사례를 들어봅시다. 동물인데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줘. 왜냐면은 이 in이 전치사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게 아니라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animals 뒤에 동사 reared가 아니라 보상을 받는 동물들 이렇게 수식을 할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까? For noticing, 소리를 알아차린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뭘 위한 소리를 알아챘을까? 사냥을 내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피하기 위함인데, 피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불리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냥을 당하게 되는 거야. being hunted. 이거 내가 혹시 해서 설명을 하는데, avoid 동사는 동명사 목적어 가시죠? 그래서 어쨌든 사냥을 하듯 사냥 당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든 그것과 관련된 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동물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사냥 혹은 사냥 당하는 것으로부터 살아남은 동물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발견한다고 합니다. 이 동물들한테 청각 중추라는 거를 발견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를 내가 밑에 써놨거든요. 어려운 거 아니야. 일단 요거는 두뇌에 존재하는 건데 두뇌에서 내 귀에 들어온 소리를 받아. 그래서 이 두뇌가 이 소리가 뭔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소리가 어떤 소리냐에 따라서 맞추어 처리를 하는 거지. 만약에 이 들어온 소리가 나를 사냥하려는 소리야. 그러면은 내 두뇌가 그걸 인지를 하면은 빨리 도망을 쳐야 될 거잖아. 이런 신체 반응이 나오게끔 도와주는 곳이 뇌에 있는 청각 중추, 소리를 인지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동물들은 살아남았다라는 거는 이 소리를, 이 청각 중추를 계속 사용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발달을 했을 거죠. 그래서 더 큰 청각 중추를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야. 3번 문장도 비슷합니다. 이번에 보상을 받은 동물들인데 무엇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는가 봤더니 이번에는 시력인 거야, 시력. 그러면은 시력이 좋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살아남았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sharp eyesight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이 동물들에게서 우리는 시각 영역이 다른 동물들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같은 맥락이겠지. 시력을 계속 다른 걸 주시해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보다 시각이 더 발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2번, 3번에서는 동물들에게 보여주는 것들로부터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은 4번에서는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서 발견이 되는 걸 얘기를 할 겁니다. 바이올리니스트로부터 볼 건데 문장의 주어가 얘네들의 두뇌 스캔이야. 이게 더 많은 증거를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장에 접속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콤마 뒤에 분사 구문을 써가지고 연결을 합니다. 보여주는데 당연히 얘가 생략하고 있는 주어가 뭐냐라고 하면은 요 brain scans 요거라고 생각해야겠지. 얘가 뭘 보여주냐? 문맥상 극적인 증가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커졌다, 되게 확장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어디에 있어서? 코르텍스라는 두뇌 영역에 있어서. 그럼 이 코르텍스라는 영역은 어떤 영역인가? 이 reasons를 주격 관계대명사가 설명을 합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근거가 복수 명사라서 주격 관계대명사도 복수 동사원형으로 썼으니까. 어쨌든
왼손을 나타내. 근데 이 왼손이라는 게 어떠한 신체 기관인가 봤더니 has to finger 이라고 해서 여기 finger 이 동사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그 악기의 현, 줄을 이렇게 다루는 거를 finger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악기의 현은 string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바이올린을 연주하게끔 그 손가락을 왼손에 쓴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왼손의 역할을 나타내는 대뇌, 코르텍스의 영역이 되게 확장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종종 매우 빠른 속도로 at very high speed가 매우 빠른 속도로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사람이 있어. 좌뇌, 우뇌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좌뇌에 있는 대뇌 피질이 우뇌에 있는 대뇌 피질보다 더 발달되어 있다, 더 커져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왜냐면은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왼손이라는 거를 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왼손의 역할을 나타내는 영역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거. 5번 문장도 볼게요. 다른 연구들도 대절을 보여왔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해마입니다. 이 해마가 뭔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 공간 기억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공간 기억이 뭔지를 spatial memory. 그러니까 해마라고 하는 게 그 바닷속에 사는 해마랑 비슷한데 그 우리가 뭐 학교 가는 길이든 학원 가는 길이든 내가 한 번 가본 길은 까먹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 두뇌 해마가 잘 이제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때 보통 이제 어른들이나 노인들 혹은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길을 잘 못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해마가 발달이 덜 됐다라고 보는 거지. 어쨌든 이제 이 해마라는 영역이 enlarged, 확대되어 있음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야. 누구에게? 택시 운전사들에게. 택시 운전사들은 아무리 그 내비게이션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길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 길을 빨리 찾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알아보든 내 기억으로 가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마가 다른 사람보다 발달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크게 4가지 사례들을 봤는데 이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뭔지를 대절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Physical Architectural, 물리적인 구조, 눈에 보이는 두뇌의 구조는 changes, 바뀌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 change가 자동사로 쓰였는데 이거는 뭐 문제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바뀌고 있다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이거 전치사 according to. 그리고 그 뒤에 명사절 씁니다. 명사절 2개 썼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두 번째는 우리가 뭘 하려고 연습하냐에 따라서 라고 했을 때 direct attention이 주의를 기울이다 라고 해석을 할 거고, 그리고 practice라는 동사가 동명사 목적어를 가진단 말이야. 이거 내가 혹시 몰라가지고 표시를 했거든. 투부정사 동명사 목적어도 어법으로 자주 출제를 하니까. 근데 이 doing이 무엇을 하는지 목적어 없이 쓰인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두 번째 명사절을 what을 가지고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하겠지. 그래서 그것들에 따라서 두뇌의 물리적인 구조가 달라진다라는 주제를 마지막에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5개 지문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단어 시험이랑 리뷰 테스트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맞추어서 좀 정리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른 뭐 공지 사항은 내가 단톡방으로 전달할 테니까 그거 참고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